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7일 7이 두 개가 들어있는 날 7월 7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분명 다르다. 모피어스. 감사 스마일도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안다고 해가지고 그 길을 걷지 않는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데, 감사 스마일은 오늘 아침에 그 길을, 제 길을 걷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본인들이 길을 안다고 해서 그 길을 갖다가 나 그 길을 알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꼭 실천을 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감사 스마일이 부동산을 하는 사람인데 자꾸 감사 스마일이 이제 유튜버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부동산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유튜버인가 지금은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부동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유튜버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나쁘고가 아니라 두 개 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동아일보의 신문기사 수도권 집값 하락기 하반기에 하락 예측이 한 명도 없었다. 감사 스마일 방송을, 감사 스마일 TV를 오랫동안 지금 지켜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제가 작년 12월부터 올 초에도 올 하반기에는 좀 집값의 흐름이 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는데, 전문가분들도 올 하반기에는 수도권은 하락이 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가들도 인간이고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무주택자는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고요. 또 작년 12월 올 초에 그런 가격을 가지고 그때 샀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결론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 방송 마치고 구독자 1만 명 도달하진 않았지만 이벤트를 갖다가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꾸준하게 감사 스마일 TV를 사랑해 주시고 또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부동산 전문가 10명이 시장을 전망을 했습니다. 전문가 전원이 수도권은 상승 내지는 보합을 전망을 하고요. 또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까지 상승 내지는 보합은 하지 않겠다라고 또 전망을 했습니다. 일부는 서울은 10%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조금씩만 올라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방은 위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역전세나 문제는 일단 진정될 듯하다.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최대 변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집값 전망, 많은 분들이 감사 스마일에게도 물어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집값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럼 저는 네, 지금보다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흥동일이 6억대에 시작했던 게 최근에 8억 4천, 8억 6천에 지금 실거래가 됐던데, 그리고 또 실거래 하나 됐다고 해가지고 또 모든 가격이 또 그렇게 또 따라가는 건 아닌데, 일단 사람들이 심리가 바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송 전에 3종벨트 부동산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지난달 분위기랑 이번 달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매도 호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또 지금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조금씩 지금같이 삼복 더위에 장마철까지 껴있는 이런 시기에, 아무도 집을 안 사는 시기에 그래도 지금 매수 문의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9억 이하의 고양시 신축 아파트, 준신축 아파트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 스마일이 두 곳을 추천을 한다고 하면 지축과 덕은을 추천을 하는데, 덕은은 여의도라든지 상암이라든지 마곡으로 자차를 접근하시는 직장인들이라고 하면 10년을 내다보시고 덕은 아파트를 매수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축 같은 경우에는 이미 3호선이 다니고 있고, 또 내년에 GTX-A가 또 개통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한 3년 내지 5년 안으로 해서 좀 뭔가를 갖다가 좀 갈아타기를 또 하실 분들이라든지, 또 서울에 가기 전에
내가 중간다리, 징검다리의 역할을 갖다 할 수 있는 곳이 지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덕양구에서 지축과 덕은을 갖다가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뭐 나머지 삼송이라든지 원흥이라든지 뭐 삼송, 원흥, 향동 그리고 더 나가서 뭐 화정, 행신도 다 나쁘진 않지만 그거는 본인들의 그런 자금대 만약에 자금이 뭐 한 9억까지 된다라고 하시면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도 되시겠지만 자금이 6억대다, 7억대다라고 하시면 지금 삼송이라든지 또 삼송에 있는 신원동이라든지 또 원흥 지구라든지 또 향동의 일부 지역 5구짜리 5구 타입 같은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일단은 모든 분들이 뭐 박원감 님도 보합, 안명숙 님도 보합. 이게 이제 수도권 지방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방도 이제 많은 하락은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고 수도권은 상승 내지는 보합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무주택자분들은 뭐 청약이라든지 급매 매수 또 연말이나 내년 초에 뭐 청약 뭐 한 채 매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청약이라든지 생애 최초 대출 이용을 갖다가 하면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다. 여기에 변수가 뭐 금리라든지 경기라든지 뭐 부동산 PF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 집 한 채가 오르든 떨어지든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수도권의 아파트를 갖다가 내가 평생 전세를 살 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수도권 아파트는 지금 타이밍에 매수해도 크게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여기 신문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수도권 아파트 값은 이제 하락이 예측이 없다. 근데 불과 한 2개월 전, 3개월 전, 한 달 전만 해도 지금도 엄청 지금 내려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지만 그건 또 유튜브에 또 일부이신 분들이고 또 뭐 부동산 전문가라든지 또 금융 쪽에 있는 전문가들은 이미 이제 바닥은 쳤다, 바닥은 이제 찍었다, 뭐 더블 딥이 온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 분위기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역전세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은 일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준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6억 이하로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고양시 아파트도 이제 평균 가격이 6억이 아니라 이제 저는 9억까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올 연말 정도가 되면 평균 정도가 한 7억에서 8억 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축이라든지 덕은은 9억 이하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올 하반기가 넘어가면.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9억 이하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절호의 기회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여기에 전세 월세화가 멈출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역전세 난이 좀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정부에서 또 전세금 반환 대출을 갖다가 또 이렇게 또 해주는 걸로 지금 했기 때문에 아마 역전세 난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전세 월세화가 멈추면서 임대차 시장도 안정을 또 찾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일단은 감자 스마일이 이야기 드린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무주택자라면 청약에 도전을 하고요. 자금 여력이 있다고 하면 수도권에서 입지 좋은 구축 아파트를 실거주용으로 매수하라고 조언을 했는데 감자 스마일이 태국 소사선 개통을 한 다음에 고양시 아파트 그런 시세를 보니까 뭐 지금 뭐 일산까지 아직 연결이 안 돼 있고 또 김포공항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혼잡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제 많은 다른 평가를 받게 될 거고 더 나은 게 하나 또 있어요. GTX-A가 또 내년에 또 개통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 좀 남아있고 또 신분당 섭부 연장이 늦어도 8월 안에 아니 정말 늦어진다고 하면 9월 안에 결론이 나오는데 좋은 소식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다 그냥 뭐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내 집 마련 하겠다고 하신 분들께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나는 먼저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께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뉴스원의 신현우 기자님의 기사 세부담 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 연착륙 주거 안정 두 마리 속히 잡는다. 하반기 경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를 갖다 지금 완화를 할 거고요. 종부세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작년 수준으로 아마 60%로 지금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딤돌이라든지 버팀목 대출 등으로 23조를 추가 공급을 할 거고요. 15만 가구 규모에서 신규 택지도 지금 아마 발표를 한다라고 지금 하는데, 일단 뭐 요약해드리면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이라든지 주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보증금 차익의 반환 목적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금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역전세도 올 하반기에 많은 분들이 역전세가 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역전세가 그렇게 심하게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전세 가격은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주택자가 또 이 부동산 세부담도 지금 많이 지금 낮춰져 있기 때문에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도 지금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격하게 매도인들이 올 전반기만 해도 몇 달 전만 해도 어떻게든 이걸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급하게 이걸 했었는데, 이제 뭐 조금 상황을 좀 보자, 시장 상황을 좀 보자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이 이제 선회되고 있다, 생각이 좀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 4일 발표를 했던 2023년 하반기 경기 정책 방향에서 역전세 및 전세 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라든지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무주택자 청년 등 대상 주거 지원 확대라든지 임대주택 신규 택지 공급이라든지 분양 확대 등의 공급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뭐 역전세가 또 일어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기존 보증금을 갖다가 이제 반환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그런 이런 제도를 갖다가 지금 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1년간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임대사업자의 경우 대출이 가능한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을 하향을 해서 또 개인의 경우 총부채 원리금 DSR 40% 대신 DTI 60%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도 시장에 또 좋은 또 영향을 끼칠 것 같고, 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에 납세 이력 등의 매물 임대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 설명하도록 제도 개선을 또 추진하고 있고요. 임대차 3법의 합리화 방향은 아마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검토를 해서 좋은 임대차 3법 관련해가지고 또 이런 것들 개선하는 사항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또 한다라고 합니다.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지난해 수준을 또 유지를 할 거고요. 또 청년층 대상 주택담보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도 뭐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도 상품을 갖다 만들어 나간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난 31일 일산 서구 킨텍스에 열린 6회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부스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정말 이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뭐 지리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공중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일부 임대주택 토지라든지 건물 소유자 달라도 부속 토지 종부세를 또 합산 배제를 하겠고, 1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또 발표를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발표했던 김포 한강이라든지 평택 지제, 진주 등을 포함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15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택 공급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이 계획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뭐 분양이 들어가고 하는 거는 아무리 빨라야 5년입니다. 5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특히 고양시 쪽으로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고양시에 지금 입주 물량이 이제 올 하반기부터 그냥 보십시오. 이제 없습니다.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창릉 3기 신도시가 착공이 들어가는 창릉 천마을을 제외하고 이제 뭐 장항지구 일부 빼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에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시는 분들은 분양을 갖다 기다리는 것보다,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준신축이라든지 신축을 갖다가 내 집 마련을 픽하시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에게 최근에 지금 매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엄청나게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매수를 해야 될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저에게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매도는 되도록이면 늦추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내가 정말 뭐 상황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이걸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가격에 상관하지 마시고 매도를 하는 게 맞고요. 아니다, 나는 이 매도 타이밍을 갖다가 조금 늦춰도 된다라고 하시면 지금보다는 매도를 좀 늦추는 게 좋고, 또 반대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내가 12월 달, 뭐 1월 달, 뭐 지난달 그 가격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 가격 중에서 가장 착하고 내 능력에 맞는 그런 아파트를 픽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미래 가치라든지 또 교통이 확충되는 그런 지역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자리도 없었고 교통망도 지금 불비했었는데 대구 부사선도 개통을 했고 내년에 CTX-A도 개통을 할 거고, 또 신분당선도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예타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덕양구라든지 고양시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 방송만 보지 마시고 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특히 이제 입주 물량을 보시게 되면 고양시는 입주 물량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일기 신도시도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뭐 재개발을 또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얼마 전에 이제 GS건설의 이제 그런 뭐 철근 빼먹고 여러 가지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집을 지는 데 있어서 더 관리 감독이 더 강화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집을 한 채 샀는데 이걸 샀어요. 뭐 다음 달에 2억이 올라봐도 소용이 없어요. 이걸 매도를 했을 때 2억이 오른 게 양도를 했을 때 비과세를 받고 양도 차익이 생겼을 때가 내 돈이지, 팔지 않는다고 하면 절대 내 돈은 아닙니다. 부동산은 그냥 기분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재산세만 많이 내는 거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집을 갖다 정말 싸게 사고 싶으신 마음들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정말 싸게 사고 싶으면 남들이 안 살 때 사야지 싸게 살 수가 있고, 또 만약에 내가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남들이 막 살려고 할 때 그때 매도하시면 좋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끝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문가분들이 7월 이후에 수도권 집값 하반기에 하락이 한 명도 하락을 하지 않고 부합 내지는 상승한다고 하는데, 감사스마일은 지금보다 하락할 요인이 더 적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 금요일, 또 어느덧 주말인데 행복 가득 하시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입니다. 건강해야지만 내 집 마련도 할 수가 있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가 있고, 또 즐거운 여행도 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 잃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